네, 작전 리포트 시작합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수익률 베스트 3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시장 진단 좀 짧게 받아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달달한 무언가를 받았는데 안 받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장 초반에는 뭔가 그래도 영란은행의 일시적인 완화 정책, 이게 미봉책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파운드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일시적인 반등을 그래도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오나 싶다가 그 이후부터 뭐 가스관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반영이 되면서 달러화 상승, 국채금리 상승,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는가 싶다가 강보합권으로 0.08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고 오늘 아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상승한 것도 없는데 왜 1% 이상의 하락을 맞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방송국으로 오는 도중에 그래도 시장이 일시적으로나마 플러스 전환도 했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뭐 PBR, PER, 볼린저 밴드, 하한선, 그리고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격도 90을 하회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200주선 이평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엔 긴 호흡과 큰 그림이라는 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사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포기하라고 등 떠밀어도 여기서는 좀 버텨주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실 눈 딱 감고 하루를 지났는데 10월 13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일각에선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지표들이 좀 최악의 상황이고 하한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질 것이라는 뉴스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스라는 것이 소비를 목적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에 한 가지 희망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좋아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강세장 전환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안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시황을 그리고 작전 리포트를 꾸준히 시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만은 좀 참아보자 라는 이야기. 언제까지 참으면 좋을까? 10월 13일까지는 나 죽었다 생각하고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10월 13일을 기다리네요. 그때 미국 CPI 발표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앞에 7자만 보이고 좀 꺾이는 것만 잡히면 그때부터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회로가 요즘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제 버텨야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 금리 인상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 금리 인상의 폭도 결국엔 피크, 정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엔 사이클, 순환, 저점에서는 다시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 떠밀어도 좀 참자라는 결론 새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악물고 인내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서서 탑3 수익률 요 화면이 나갔는데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AS 한 종목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 한번 볼까요? 네, 휠라홀딩스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별 배당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 배당 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유를 하셔야 종가까지 가지고 계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외에도 다 거죠.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시간 외까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팔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팔면 안 되시니까 네. 갖고 계셔야 특별 배당에 대한 주주로서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보유를 이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바닥에서 샀고 특별 배당 받고 다시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우리는 이미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안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추세 전환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겠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렇게 많이 밀리는 이유도 배당 기산일의 영향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뭐 같이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도 수익이겠습니다만 이때 못 샀다 하시는 분 혹시 지금 매수하는 건 어때요? 오늘 매수하고 배당 받는 점.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을 때까지 아,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신규 진입은 그렇습니다. 아니고. 우리는 예.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뭔가 버틸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아. 10% 이상의 수익이니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단가 조정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규는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자.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국내 유일한 차량용 SW 기업 소프트웨어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현대그룹 내 정보회사 시스템. 그럼 앞에 현대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거스를 수 없는 산업의 방향. 자율주행 시스템 쪽인데 그럼 현대 오토에버? 아, 예. 뭐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게요.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면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기업들이 각 대기업별로 하나씩 있을 겁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SDS, 예.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SK는 SK CNC, 현대는 현대 오토에버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인증중고차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쪽도 이곳에서 매출이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큰 제목을 자동차 유일한 소프트웨어 제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제 3사가 합병됐다는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 현대 나와 있어요. 오토에버, 현대 오트론, 그리고 현대 MN소프트가 합병을 해서 현대 오토에버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아, 이름이 요거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엔 서비스 플랫폼, OTA라고 하면 무선으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기능,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비티가 바로 그 OTA겠죠. 그리고 보안 관련된 부분. 예. 그런데 이 모든 자율주행이 디바이스가 다변화되고 있죠. 네. 차량뿐만 아니라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는 운전사 없이 100% 먼저 자율주행으로 들어가야 사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자율주행이 필수적이죠. 나르는 택시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자율주행이 가지는 필요하군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로봇을 아이언맨처럼 입고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겠죠. 로봇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정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율주행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는 쪽이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보신다면 예. 산업의 방향성은 명실상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의 시대가 더 크게 열릴 거라는 그렇습니다.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선점할 것인가 이 차이였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현대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내부 플랫폼 변화 이건 뭔가요? 이거 보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뭐 뒷창문을 제어하는 ECU, 예를 들자면 앞창문을 제어하는 ECU라고 하면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차량의 전자 제어를 하는 유닛들이 다 들어있는데 일종의 회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창문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킬 때 예. 그리고 와이퍼를 작동시킬 때 모든 것들 전자 시스템마다 하나하나 유닛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는 DCU라고 해서 굵직굵직하게 예. 너는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다 담당해. 너는 동력을 분산하는 것을 다 담당해. 그리고 너는 에어컨과 순환, 예. 공조와 관련된 것 다 담당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도메인, 구역을 정해서 제어하는 것을 DCU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쪽이 현대 오토에버고 예. 앞으로는 도메인을 넘어서 차량용 컴퓨터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OTA,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 네. 그러니까 산업의 캐파, 그러니까 수요와 가격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 오토에버다라는 부분을 한번 표현을 했고요. 예. 지금 예, 실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맞아요.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그게 다 전자제품으로 채워서 일종의 큰 스마트폰이 돌아다닌다. 네. 예, 큰 컴퓨터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적 추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요. 예. 당기 순이익도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다. 순이익률도 분기별로 늘어난다. 이게 3분기부터 그렇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여기는. 올해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아, YOY, QOQ 모두 다 예.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라는 전망치가 시장에서는 이미 팽배하게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예. 관련한 부품사, 소프트웨어사들도 실적이 좋지 않을 거야 해서 전망치가 좀 낮았는데 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내기는 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요. 이거는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표로 확인을 하셨는데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1년이고 여기서부터는 추정치인데 사실은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급성장할 것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이거 빨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업체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도 차량용 전장 부품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밸류에이션, 예. 멀티플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없다가 SI, 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매출 비중이 컸다가 예. 지금부터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올라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본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 사실 7월 달에 현대오토에버를 저희가 같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요? 차트를 보면서 저랑 하기 전이요. 그렇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차트 대응 보겠습니다. 전략 보겠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나 그렇습니다. 봐요. 박스권을 크게 하나 두실 수 있고 그다음 추세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이런 예. 흐름들이 나오는데 추세선의 기울기는 그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박스권이었죠. 박스권 하단을 꾸준하게 지켜왔던 모습들. 그래서 7월 달 박스권 하단에서 한 차례 매수를 했고 예. 그리고 상단에 도달하기 전에 목표가에서 한 5천 원 정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추세선 하단과 박스권 하단에 도달을 했는데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희소성을 말씀드린다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비중이 75% 가까이 됩니다. 현대오토에버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러면 오.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수는 25%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일명 품절주라고 그렇습니다. 하나요? 주가 등락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그랬군요. 나오지도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현대오토에버 실적치 모든 것들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 보자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10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시장이 빠질 때는 10만 원을 깰 것 같이 내려왔다가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는 뭐 10만 3천 원, 4천 원까지도 반등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가능한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에 조금 못 미치는 14만 원 다시 한번 목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오늘의 종목으로 종목 분석을 심도 깊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월수금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종목에 대한 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료 방송에서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